자, 식사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재 16페이지 49번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자, 협회에 관련되는 문제가 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협회 매년 출제합니다. 그래서 협회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자,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학습용이죠.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도를 통해서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자, 답은 맞는 지문인데 몇 개월 내로 공시할까요? 3개월 적어놓습니다. 3개월 내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2번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밑줄 하나 긋습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책임준비금이라 하면 사고가 언제 날 줄 모르니까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을 책임준비금이라고 그러는데 공제료 수입액이지 협회 총수입액이 아니죠. 협회 총수입액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얼마를 가져간다? 100분의 10으로 유지해라. 1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의미 있게 접근하시고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국토장관은 협회가 입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됐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옆에다가 위반시. 그럼 이 임원을 해임하시오 했는데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원래 개정됐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자, 4번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해서 검사할 수 있다. X. 뭐가 빠졌습니까?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다. 국토장관의 요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4번. 공제사업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줄 것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체크하시고, 자, 좀 전에 했던 것은 책임준비금이었죠. 책임준비금은 얼마를 준비한다? 100분의 10이고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말은 사고가 나면 얼마를 물어줘야 된다? 100분의 100%를 물어주도록 하라.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100% 물어주고 이 사람은 70% 물어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책임준비금과 지급 여력 비율에 대한 숫자 관리했습니다. 자, 50번 들어왔습니다. 협회에 대한 내용으로서 역시 틀리는 것은 1번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자주 출제됐던 것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줄을 딱 끊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으면 시도와 아니다. 협회가 있으면 지부와 지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협회는 지부, 지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설치할 수 있다. 요거 체크하시고 지부는 어디에 둔대요? 시도. 지회는 시군구에 두는데 요걸 기억해야 될 것은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그대로 신고합니다. 글자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이다. 요 그대로 따라붙으면 되겠죠. 지부, 지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법원 행정처장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대해서 협회를 감독합니다. 자, 그때 매수신청 업무 줄을 딱 꺼놓고 중개업에 관해서는 누가 협회를 감독할까요? 옆에 적습니다. 국토장관은 중개 업무를 협회를 감독합니다. 근데 매수신청 업무는 누가 감독한다? 법원 행정처장. 요거 하나 기억해 보실 것. 2번 지문도 맞습니다. 3번 협회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보장에 관한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들어갑니다. 5. 4번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은 협회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 X. 우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수탁 업무, 받아서 하는 업무에 들어갑니다. 5번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도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틀린 것은 4번인데 이거를 짚으려면 협회는
고유한 업무가 있고 받아서 하는 업무, 수탁 업무가 있다. 고유 업무는 협회 회장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회장이 누구지요? 윤정공 회장이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고유 업무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탁 업무 두 가지입니다. 받아서 하는 업무, 교육에 관한 업무,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자, 그래서 업무를 물을 때는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 그죠? 교육에 관한 업무는 고유 업무다 하면 X죠. 교육은 무슨 업무입니까? 수탁 업무. 그래서 받아서 하는 것 두 가지 기억해 놓으시고, 받아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정리가 딱 됐다면 시험 시행관에서 이제 고유 업무 제목 따라 봅시다. 윤이 뭐죠? 윤리 헌장의 제정, 정 정보 제공, 공 공제 사업할 수 있다. 품위는 유지해야 되죠. 품위 유지에 관한 업무, 제도를 연구 개선합니다.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달성은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고유한 업무로 가져가는데, 고유한 업무 기억하실 때는 협회 회장이 파평윤 씨라 그랬습니다. 윤정공 회장이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했다. 여기서 특별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정보 제공, 공제 사업, 지도 교육 연수 요거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요것들은 고유 업무로서 아주 시험에 자주 올립니다. 자, 그래서 협회 업무 정리하셨고, 51번 방금 했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유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고유 업무만 탁 나오면 노래 제목 잡히십니까? 윤정공 회장이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했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옆에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수탁 업무. 자, 그래서 협회는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이다 하고 관리했습니다. 자, 52번 또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제도도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는 시간이다. 자, 1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X입니다. 얼마까지 보조합니까? 100분의 50. 2번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면 X입니다.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어야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누가 검사가 뭐 했을 때 지급한다? 기소유예나 공소가 제기되면 지급합니다. 그냥 막 지급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기소유예, 공소 제기 시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등록관청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위법 개공사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X.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죠. 금지행위를 했지만 포상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상을 받는 대상자를 알아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포상받는 대상자 어떻게 공부합니까? 무, 거, 양일 때만 지급한다. 무가 뭐죠?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업자,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를 고발하면 포상하죠. 거기도 체크하시고, 4번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얼마 내로 지급할까요? 1개월 내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거기 또 틀렸는데 지금 출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1개월도 틀리지만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포상금은 누가 지급할까요? 등록관청이 지급한다도 꼭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옆에 슬쩍 수사기관이 이렇게 시험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수사기관 X 표시해 놓으실 것. 그리고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동그라미 합니다. 2건 이상이 신고, 2건 이상이 신고해놓고 2건 이상이 신고 들어오면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6번 밑에다 하나 더 적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신고 이렇게 적습니다. 2인 이상 신고. 2인 이상이 신고하면 어떻게 지급합니까? 합의된 대로 지급하는데 가로 열고 균등 거기까지 하면 이제 포상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5번 6번은 그림으로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죠. 자,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입니다. 그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로 신고 고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번에 받아쓰기 했는 것은 을이라는 하나의 사건, 이 사람 거짓 등록업자면 포상금 지급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A, B, C 세 사람이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2인 이상이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지급한다?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대로 지급합니다. 이 사람 50% 주고 반반 주세요 하면 되는데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지급한다?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나누기 3 뭐 이렇게 하겠지. 그죠? 자, 이 그림은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그림 숫자로 들어가면 틀려요. 이렇게 당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2사람 이상이면 최초로 신고한자 하면 벌써 X.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들어오면 나누기 2 해준다 이러면 틀려요. 2건 이상이면 최초로 신고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림으로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52번도 정리했습니다. 53번 교육도 원래 또 개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1번이 어디 틀린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등록 관청도 실시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와 경영의 실무, 직업윤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교육 시간은 3, 4시간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다? 법률 지식, 경영, 실무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자, 그러면 직무교육을 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직업윤리만 동그라미 딱 켜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고 이제 이런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되죠. 교육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제일 중요한 게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두 번째 연수교육.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직무교육인데 이런 교육은 모두 누가 실시한다? 교육은 전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3개 다. 그런데 직무교육만 지금 지문에서 등록, 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 이거 하나 딱 잡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는 사람 4사람 아까 공부했어요. 첫째 누구? 등록 신청하는 자. 두 번째는요. 법인은 좋습니다. 사원, 임원 이거 전부 다 기억해야 됩니다. 3번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4번 소공사도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사람을 알았으니까 대상자 단정지 잡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받는 사람은 누구? 연수교육은 개공사 또 소공사 두 사람이 받는데 요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받는다? 2년 안에 받습니다. 2년 안에. 자, 그리고 직무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 지금 했잖아요. 중개보조원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을 시키는 사람, 받는 사람 이 정도는 잡았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나오는 법률 지식, 경영, 실무는 실무교육의 목적입니다. 그거. 그죠? 자, 그러니까 직무교육과 실무교육에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실무교육의 목적인데 연수교육의 목적은 지금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연수교육은 목적이 안 나타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자들이 2년마다 받아야 되니까 뭐 때문에 받는다? 법률이 변경된 것을 가르치려고 연수교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반드시 목적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법률의 변경 이 말이 들어가야 돼. 그죠? 요거 하나만 찾아내시면 되고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목적이 뭐였죠? 직업윤리잖아. 요거 하나만 잡아내면 이제 교육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물어 들어올 때 여러분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 것이 막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연수교육은 법률이 바뀐 것을 가르친다. 그게 목적이에요. 법률의 변경. 직무교육은 직업윤리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시간. 자, 직무교육은 몇 시간 받는다? 3에서 4시간. 제일 짧죠? 3, 4시간이니까 시간을 공부할 때는 연수교육은 3, 4는 얼마? 12시간에서 16시간 이렇게 받습니다. 그 다음 실무교육은 12 더하기 16 하면 얼마? 28시간에서 32시간. 그래서 교육시간도 시험에 딱 나오거든 딱 적어놓고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해 들어갑니다. 2번 소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실무교육 시간은 얼마? 20에서 32시간. 연수교육은요 12에서 16시간.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번이 틀렸으니까 지금 다 맞죠?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안 받으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고 나머지 것들은 제재가 없습니다. 연수교육만 500만 원짜리 과태료요. 하나 체크해 주시고 5번 이때 4번 실무교육을 받은 자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5번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연수교육일 2개월 전까지 장소, 일시,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도 느낌 오죠? 연수교육은 몇 년마다 받는다고요? 2년마다. 그 2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개월 전에 통지해 준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2개월 숫자가 2가 들어가는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싹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54번은 완전 쉬어가는 페이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수수료를 납부하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행정수수료 거기 줄 딱 꺼놓고 행정수수료는 뭐 할 때만 낸다 그랬지요? 정 받을 때, 정하고만 관련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정을 받아야 될 정은 3가지. 첫째, 자격증. 두 번째, 등록증. 그죠? 세 번째, 법인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받을 때 수수료 내니까 이거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니까 정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낸다니까. 그죠? 그러면 정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내는데 조심할 것 자격증 교부가 수수료가 없다. 그죠?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왜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없을까요?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합격하면 그냥 지급해 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답으로는 1번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 이번에 원서 낼 때 수수료 냈습니까? 14,000원, 28,000원 냈죠. 2번 분사무소 신고 필정 재교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5번에 등록증 신청할 때 등록증 왜 신청합니까? 등록증 받으려고. 그러니까 답은 4번. 자, 4번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적어야 돼요. 자격증 교부 요거 적어놓고 4번 옆에다가 자격증 교부할 때도 수수료는 없다. 55번 돌았습니다. 개공사 등에 대한 감독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당한 것은 자, 답이 1번이고 이 1번도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여러분 짚으셔야 됩니다. 오늘 아마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개정됐던 내용들은 전부 문제로서 여러분한테 다 짚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정됐다는 건 잘 보셔야 됩니다. 개공사에 대한 감독관청은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때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포함해서 불법 중인계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는 관계기관이나 중개협회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 개정된 법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5. 자, 나머지도 틀린 거 수정합니다.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 X. 있다. 3번 개설 등록을 한 후부터 개공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무등록업자도 대상이다. 무등록업자도 감독 대상입니다. 4번 등록관청은 지도, 감독,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해야 한다. X. 보고, 명령,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출입해도 되고 보고하시오 또는 제출하시오 가서 자료를 직접 검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출입하여야만 하면 틀린다. 5번 사무소 감독을 위해서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신분증만 개공사에게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X. 신분증만 보이는 게 아니고 뭐를 제출해야 된다? 정표를 제시합니다. 정표를 제시하는데 정표가 뭡니까? 하면 신분증 더하기 조사, 검사,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딱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신분증만을 제시하면 된다 하면 X입니다. 조사, 검사, 증명서를 제시한다. 정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56번부터는 행정처분인데 무조건 암기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다 암기가 또 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도 않습니다. 개공사의 행위 중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 그죠? 등록을 왜 취소시킬까요? 이제 이거 다 외우고 있으면 제일 좋고, 이제 암기되어 있다는 상태에서 등록을 왜 취소할까요? 위반했으니까 취소하겠지, 그죠? 위반해서 취소를 하는데, 취소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절대적 취소가 무조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 사유는 모두 8가지인데,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리가 뭐였죠? 이중소속하면 사는 이중등록사무소, 사무소 2군데 등록하면 반드시 취소시킵니다. 양은 양도나 대여, 이런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마지막 정은 정지받은 자 뻐적뻐적이라고 했으면 절취. 그래서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은 절대적 취소, 그리고 상대적 취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만 딱 뽑아내면 나머지는 상대적 취소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절취와 상취를 다 알고 있으면 좋은데 몰랐다 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감각을.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확인 설명서 딱 들어가면 무조건 업무 정지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2번부터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가 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이중소속, 결사, 허리. 그러니까 절대적 취소잖아요. 그 다음 계약서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오늘 한 3번 이야기했습니다. 다운 계약서 등 뭐라고요? 상취. 이건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상취. 그 다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결사, 사망하면 더 이상 영업 못하죠. 상시적으로 절취. 또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옆에다가 상취입니다. 이중등록 사무소는 절취고 2개 사무소는 상취입니다. 57번 돌았습니다. 업무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자, 일단 답은 없습니다. 그 답은 1번인데, 그럼 이거 전부 다 뭐다? 업무 정지 사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업무 정지 사유인데 여러분들이 확인해 나가야 될 거. 1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보관해야 되죠? 3년. 보관 안 하면 업무 정지예요. 전속 중개계약 서에다 줄 딱 끊으셔야 돼요. 서만 들어가면 무조건 업무 정지입니다. 소공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럼 결격사유죠. 자, 결격사유는 절취인데 2개월이 넘도록 해고하지 않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개공사에게 뭐 내린다? 6월의 업무 정지예요. 다 정지예요. 디귿 개공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신고 위반 뭐라 그랬죠? 업무 정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3번 과태료를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개공사 옆에다가 상대적 취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 취소 적어놓고 더하기 자동으로 업무 정지예요. 상취에는 저절로 업무 정지는 붙어 있다. 미역 개공사가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6월의 정지. 6월의 정지 6개월짜리 중에 2번째입니다. 비업 개공사가 공정거래법을 한 번만 위반하면 6월의 정지예요. 자, 그리고 밑에 공정거래법 줄 꺼놓고 2년에 2회 위반 이렇게 적어봅니다. 공정거래법 밑에다가 2년 안에 2번 위반하면 뭘까요? 상대적 취소. 그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57번에는 전부 업무 정지 사유. 자,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것만 잡아도 좋지만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뭐를 물었는가 하면 상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놈들도 업무 정지가 들어온다. 그거 하나를 잡아라고 지금 체크했습니다. 58번입니다. 너무너무 강조했던 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뭐다? 결사, 허리, 사양, 일정에 해당되는 거죠. 찾으십시오. 시작. 절대적 취소. 찾으십시오. 자, 58번 몇 번입니까? 답이 1번. 답은 식이 그렇습니다. 양도돼요. 자, 그리고 이왕 공부하시는 김에 2, 3, 4, 5가 전부 다 상대적 취소입니다. 상취에 해당하는 것들. 절대적 취소 딱 빼내면 나머지는 상취 됐고, 그 중에서도 5번은 줄 것이면서 눈으로 한번 더 익히시기 바랍니다. 개정되고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번 이상 제재를 받으면 요건 뭐다? 상취. 요거는 특별히 한 번 더 관리해 주실 것. 역시 계속 이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59번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59번 같은 문제는 반드시 별표 문제고 자기 것으로 반드시 소화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틀리는 거 찾아갑니다. 1번 개공사가 폐업 신고 후 등록 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죠? 이때 법인의 대표자도 이를 준용한다. 마지막에 줄 딱 꺼놓고 별표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대표자도 이를 준용합니다. 오, 지금 그 말은 이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가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도봉구에서 한다고 칩시다. 도봉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어떤 사실이 적발이 딱 돼가지고 요게 취소가 되거나 정지가 될 사유가 있는데 요거를 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폐업을 딱 낸다니까. 그죠? 폐업 낼 수 있겠죠? 폐업하고 다시 재등록을 합니다. 가까운 어디에 뭐 노원구에 가서 등록을 하고 영업을 그대로 한다면 정지나 취소받을 놈 한 놈도 없죠. 폐업하고 다른 데 가서 다 하면 되게.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했다? 폐업하는 것은 자유지만 재등록이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한 행위를 뭐한다? 승계한 것으로 보겠다. 그죠? 승계라는 말은 취소가 될 일은 취소시키고 정지는 정지를 시키겠다. 이게 승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하나 더 전달했던 건 그런데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안 하고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안 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고 이때 법인은 대표자를 준용합니다. 이게 중요하게 이번에 개정이 되도록 왔는데 대표자를 준용한다. 법인의 대표자를 준용한다. 이 말은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아, 지금 중요한 설명하는데 너무 필기 열심히 해요. 빨리빨리 적어요. 지금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잘 듣고 계셔야 돼요. 자, 필기 어지간 했습니까? 자, 이 말입니다. 도봉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 A가 법인입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다. 그럼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적발이 딱 되니까 폐업 딱 냈습니다. 그리고는 노원구에 가서는 중개주식회사 딱 빼고 서울공인중개사 이렇게 등록하는 자도 있다고. 이렇게 등록하더라도 승계해야 되겠죠. 그때 서울중개주식회사의 누구나 대표자는 이름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거나 무조건 승계한다고. 그렇게 해주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안 그러면 이름을 싹 바꾸고 들어오면 달라지잖아요. 서울중개주식회사를 하던 자가 폐업을 딱 내고는 종로중개주식회사 이름 간판만 걸어놓고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는 따라 붙어야 된다. 법인의 대표자는 승계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맞고 2번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3년간 승계한다. X 몇 년? 1년이 지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잡고 3번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몇 년 동안 따라갑니까? 1년간 승계합니다. 5. 지금 2번이 틀렸기 때문에 4번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개공사에 대해서는 보세요.
폐업 기간이 몇 년이 지났다고요? 3년이 지나버렸다. 3년이 지나서 제동록이 들어오면 취소는 다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 취소는 할 수는 없다. 5번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개공사에 대해서는 보세요. 1년을 초과했다면 업무 정리는 굳이 내릴 필요는 없다. 이것도 그림으로 보시면서 자 59번의 답은 2번. 근데 법인의 대표자가 준용한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60번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란에 들어갈 사항으로서 맞는 것은 적어놔야 되죠. 개공사가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몇 년을 초과하면 업무 정지는 할 수 없다? 1년. 그러니까 성계는 1년이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2번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 요래 탁 들으면 소멸시효 몇 년이다? 3년이 지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구분하라는 말이에요. 자, 성계는 몇 년이 지나면 못하고 1년이 지나면 못하고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는 3년이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때 소멸시효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요거를 제척기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처벌을 하지 않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소멸시효로 들어오거나 제척기간 같은 말이다. 같은 말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3년이 지나면 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면서 대답합니다. 정지는 몇 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3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제척기간. 그걸 구분하란 말이에요 지금. 자 61번은 이번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격정지 참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는 제일 중요한 거 소공사만 해당됩니다. 이거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자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까? 이, 인을, 설, 개, 금 하면 자격이 정지돼요. 이인, 설, 개, 금. 그러니까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이인, 설설, 개개금에서 이가 뭐다? 지금 따라갈 시간 없으니까 자, 이중 소속하면 누가 이중 소속하면? 소공사가. 이는요 인장 등록 위반. 설은 확인 설명서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설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 안 하면. 개 마찬가지. 계약서에 서명 날인 안 하면. 걔는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면. 거짓 작성하면. 그 다음에 금은 뭐라고요? 금지행위. 자격정지는 소공사에게만 해당한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 잘 하시는 분은 이렇게 연결하더라고요. 이 소공사만이 자격이 정지되니까 자정이 몇 시죠? 밤 12시잖아요. 소공사가 자정에 두 사람, 이인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 정지 받는다. 자꾸 이렇게 세팅으로 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공사만이 자격이 정지된다는 것 꼭 잡으시고.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지금 다 했습니다. 답은 4번. 신이 성실로서 중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신이 성실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죠. 이거 잡아내야 돼요. 자, 이번에는 62번으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1번인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되어야 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자격 취소가 돌아서니까 지금은 자격 정지를 받다면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뭘까요? 하면 자격 취소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 취소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심하게 하면 자격 취소돼요. 양이 뭘까요? 양도되어. 대는 대여. 부는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은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거나 징 조심해야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다면 양도나 대여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받고 취소됩니다. 양도대여. 양도대여는 1년에 1,000만 원 형벌을 받고도 취소되는데 부정하게 취득하는 것은 형벌은 없어요. 그냥 취소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서
자, 그러면 자격 취소가 양대 부정직인데 1번이 지금 틀렸단 말이에요. 1번의 지문을 딱 보면 자격증을 양도대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맞는데 이게 왜 틀렸을까요? 아, 찾아내겠습니까? 등록 관청이 취소하는 거 아니죠? 자격증은 누구하고만 논다? 시도지사하고만 놉니다. 그 1번부터 X입니다. 2번 등록 관청은 부칙 6조의 개공사가 업무 범위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 행위를 하면, 자, 업무 지역을 위반하면 뭐라고요? 6월에 업무 정지. 3번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가 되면 취소된 날로부터는 3년 동안은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 맞아요. 자격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맞다. 1번이 틀렸으니까 다 맞는데 특히나 조심해야 될 거, 그냥 징역형이 아니고 뭐를 받으면요,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받아야 돼. 이 법이 무슨 법일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아, 요거 꼭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는 모양이 세 가지입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6개월을 받았답니다. 취소된다, 안 된다? 대답해요.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 6개월 받았대요. 6개월이 너무 시시해서 그렇습니까? 1년 받았다. 취소돼요, 안 돼요? 이 법이 취소했다는 거지. 근데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2년 받았다. 시험 이래 나와요. 취소된다, 안 된다? 된다고. 지금 안 된다는 사람은 반성해야 돼요. 그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2년 받았으면 징역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나오기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래 나온다고. 그 같은 징역이라는 말이 세 군데서 만난다니까요. 선고유예 받으면 취소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기억하시길 이래 그랬잖아요.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딱 이게 입력되어 있어야 돼.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같은 징역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세 마디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셨고 63번 또 뭐 단순한 기시지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 다 알고 있으면 좋죠. 3년에 2,000만 원짜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3년 징역 2,000만 원 벌금, 무등록업자, 거짓등록업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2,000, 1년에 1,000만 원짜리는요, 이, 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이지만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자, 빠르게 해놔놓고 하나하나 적어갑시다. 지금부터. 자, 63번에 1번 청약통장의 매매를 알쓰려면, 청약통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서예요. 그 3년에 2,000 공부합시다. 답은 1번이고, 일단 개공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하면 얼마지요? 1년에 1,000. 비밀 준수, 비전공, 비입니다. 얼마? 1년에 1,000.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한 공인중개사, 양양 들어가잖아요. 양도되어는 무조건 얼마다? 1년에 1,000. 임시중개시설물, 그게 사무소를 2개 갖춘 거예요. 임시중개시설물 얼마? 1년에 1,000. 지금 답은 1번이고, 지금 이 형벌은 단순 암기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해놔야 됩니다. 3년에 2,0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뭘까요? 3년에 2,000. 무등록업자. 보면 대답해요. 거짓 등록업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1년에 1,000만 원짜리는요, 이, 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비전공이다. 64번 개공사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예가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개설 등록을 하지도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개공사. 여기서부터 옵니다. 개설 등록을 하지도 않은 개공사 뭐지요? 3년에 2,000만 원이죠. 그런데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OX.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받을 수 있죠. 2번 개공사가 이전 신고 위반으로 3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이전 신고 위반은 얼마지요?
100만 원짜리예요. 이보게 할 때 3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3번 공제사업 운용 실적 위반. 자, 협회가 탁 들으면 자동으로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예요. 근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겠죠.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했습니다. 자, 봐요. 다른 사람한테 내 이름을 써라 이랬다니까요.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양도대요. 양도대요는 얼마? 1년에 1000인데 1200은 절대로 나올 수 없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5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답니다. 여기 있습니까? 직접 거래는 얼마다? 3년에 2000. 그러니까 7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많이 전달했고.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에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뭘까요? 옆에다 적기를 입주권, 분양권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입주권, 분양권이에요. 자, 이것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얼마다? 100분의 5, 3분의 5%의 과태료예요. 자,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거 싹 정리 다 해야 돼요. 자, 봐요.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눈 딱 감고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하거나 요구하거나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500만 원 딱 잡고 500만 원짜리 아닌 거 딱 잡아봐요. 첫째, 3천만 원짜리는 워낙 세잖아요. 이거는 3천만 원짜리 하나 기억합시다. 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요거는 제일 센 놈이니까 기념으로 기억해요. 거래 대금 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요거는 3천만 원짜리 과태료 하나 있고, 세 번째가 취득세 세배 과태료가 있어요. 요거는 뭐 했을 때? 거짓 신고했을 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를 거짓으로 했을 때? 토지, 건물을 거짓 신고하면. 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입주권, 분양권을 거짓 신고하면, 입주권, 분양권을 거짓 신고하면 요거는 얼마다? 100분의 5예요. 그래서 거짓 신고는 똑같아요. 그 물건에 따라서 요거 딱 다르잖아. 그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거 위반 사항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 다 못 외웁니다. 귀신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했다 하면 무조건 눈 딱 감고 얼마 잡을 것? 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아닌 거 2개입니다. 2개. 적은 게 세 가지 같이 보이지만 66번 하나 더 하고 오실 겁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5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뭘까요? 뭐 지금이라도 기억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복습이고, 500만 원짜리 운명, 이요, 자, 시가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확인학습. 운이 뭘까요?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명도,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이 세 가지는 자동으로 무조건 협회는 입만 뗐다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요가 뭐지요? 요가 뭐였죠? 요까지가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원을 해임 요구를 했는데 해임을 요구를 안 들으면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죠. 운명이 요까지가 협회. 그 다음에 연이 뭐지요? 연수교육 위반. 자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하면 이번에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처음 들어왔다 그랬죠. 씨는 연자 부르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운명이요 연자신데 하나하나 가봅시다. 1번 협회 탁 들어오잖아요. 협회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끝에 얼마? 500. 그 다음에 2번은 이번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별표 딱 찍고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의 동그라미.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특별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만 나오면 자동으로 얼마? 500.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 정보사업자. 이게 운명의 제일 첫 번째죠.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 정보사업자 500. 자, 그거 다 해당되는데 안 되는 것 5번.
개공사가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실무 이수 안 하면 얼마짜리 과태료일까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제재가 없다. 그죠? 제재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뭘로 고쳐야 됩니까?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짜리. 그래서 500만 원짜리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지문 5개를 딱 뽑아놨어요.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을 딱 자기 걸로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벌칙과 과태료는 좀 구질구질하게 많은 것 같지만 단순 암기니까 암기할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 이제 67번 매수 신청 대리로 갈 겁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